베네치아의 보석 상자로 불리는 성당이죠. 정말로 방 한 군데에 놓여있는 보석 상자 같습니다.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와서 춤을 출 것도 같습니다. 산타 마리아 데이 미라콜리 성당은 베네치아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데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최고의 결혼식 장소로 꼽는 곳입니다. 15세기 후반 건축한 이 건물은 외벽을 색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원형의 지붕이 독특한 느낌마저 주죠. 이 성당의 내부는 천연색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비칠 때의 내부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데요. 마치 뚜껑을 열자 눈이 부신 보석 상자 같죠? 거기에 햇빛까지 비추니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래서 베네치아의 보석 상자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 건물 위쪽의 반원형 아치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조각상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대천사 가브리엘 조각상이 소장되어 있답니다. 다음에 소개할 산마르코 신도회당은 산티시미 조반니의 파올로 성당인데요. 이 두 건물은 광장을 함께 공유하며 90도 각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마르코 신도회당은 14세기에 지어진 건물로 베네치아 특유의 자선 기능을 지닌 단체 스쿠올라의 건물 가운데 하나죠. 스쿠올라는 이탈리아어로 보통 학교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스쿠올라는 평신도 중심의 유대교회당을 일컫는 말로 가난한 사람과 환자 등을 수용하는 봉사기관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2002년부터 베네치아 시립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산마르코 신도회당은 외부의 장식들도 아름답지만 정면 모습인 파사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외벽의 대리석에는 소토인 수 기법으로 그려진 성 마르코상이 있습니다. 소토인 수는 이태리어로 밑에서 위로란 뜻이며, 높은 면에다 인물상들을 그릴 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극단적인 원근법으로 처리하는 기법이죠. 이 건물 앞에는 멘티칸티 운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운하에서 과거 염색 직공들이 옷감을 헹구었다고 합니다. 산마르코 신도회당과 넓은 광장을 함께 공유하는 산티시미 조반니의 파올로 성당은 1246년부터 1430년까지 건축된 도미니크회의 장대한 성당입니다.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절제된 고딕 양식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 형태를 많이 따라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회들과 많이 비슷하죠? 산마르코 신도회당과 지금 계신 곳의 산티시미 조반니의 파올로 성당, 두 건물을 함께 보니 어떠세요? 조용하고 한결없고 아름다운 저택 외벽과 서운한 풍경이 어우러져 더없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고딕 양식을 지향하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평범한 느낌이지만 14세기에서 17세기의 역대 총독과 장군의 묘가 있는 기념비적인 성당으로 베네치아의 판테온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성당 앞에 보이는 광장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상 콜레오니의 기마상이 서 있고, 근처에 있는 피에트로 모체니고의 묘비 조각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도로는 황금 궁전으로 불리는데요. 베네치아 고딕 양식의 최고 건축물입니다. 예전에는 정면을 황금으로 도금하여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조형미를 갖춘 발코니가 인상적이며 1층 아치형의 기둥이 운하의 물결에 닿아 수상도시 건축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현재는 이탈리아 회화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프랑케티 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카도로와 대운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카페사로라는 거대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 행정관이 세 개의 저택을 허물어뜨리고 16세기에서 17세기에 세운 건축물로 당시에는 다른 건물에 비해 너무 튄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원기둥이 인상적인데요. 2, 3층은 현대미술관으로, 4층은 동양미술관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운반해온 상하세공, 도자기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곳 카페사로는 베네치아 국제 비엔날레 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베네치아 국제 비엔날레는 베네치아의 카스텔로 공원을 중심으로 시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때의 또 다른 볼거리는 거대한 악어 형상이 붙은 건물입니다. 이 광경은 비엔날레가 열리는 데 기부한 기업과 집에 악어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발상이죠?
이 성당은 르네상스 양식의 최고 걸작 예술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베네치아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성당입니다. 원래 13세기 중엽에 지어졌으나 15세기의 고딕 양식의 건물로 재건되었죠. 성당 안에는 놀랄만큼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품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1822년 완성한 베네치아 조각가 카노바의 무덤, 사람들이 두고 간 귀여운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로 가득한 몬테베르디의 묘,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크고 호사스러운 티치아노의 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묘가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옆 재단에는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 티치아노의 성모 승천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티치아노에게 초기의 명성을 가져다준 유명한 걸작이 있습니다. 티치아노의 페사로 마돈나는 혁신적인 구도로 유명합니다. 수직선과 평행선의 안정적 구도가 아닌 역동적이고 힘찬 대각선 구도로 전성기의 르네상스 미술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조반니 벨리니의 세폭 재단화도 있는데요. 티치아노의 스승이죠. 스승과 제자의 화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감상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티치아노 성모 승천은 티치아노가 남긴 종교화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대작입니다. 이 대작은 성당의 주 재단에 놓여 있어 성모의 승천 장면이 더욱 장엄하게 보입니다. 성모 승천은 화면에 복잡한 군중을 배치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중들과 성모 사이에 자연스러운 구도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성모의 옷 색상인 강렬한 빨강, 사도들의 옷 색상인 녹색, 그리고 상단의 황금빛 등을 대담하게 구성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어느 비평가는 이 그림을 보고 미켈란젤로의 웅장함과 라파엘로의 우아함과 경쾌함, 그리고 자연의 진정한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걸작이라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해질 무렵 성당의 서쪽 창문으로 석양빛이 작품을 비추는데 작품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마치 성모가 승천하는 듯 황홀한 분위기마저 자아내는데요.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전합니다. 일정을 잘 짜서 석양 무렵에 방문하시면 더할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산로코 대신도 회당에는 틴토레토의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대리석 기둥으로 웅장한 외관을 드러내며 23년의 긴 세월 동안 장식된 건물 내부의 모습은 더욱 웅장하죠. 이 회당은 16세기에 설립된 자선단체 스코올라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환자 등을 수용하는 봉사기관이기도 했던 스코올라의 회원은 대부분 부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원이었던 틴토레토가 25년 동안 무보수로 그린 56점의 천장화와 회화가 이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 천장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고 벽면에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그려져 있죠. 1층에 있는 틴토레토의 수태고지, 막달라 마리아 등의 대작과 2층에 있는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등은 꼭 봐야 할 걸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위원장실의 거대한 벽에 그려 있는데요. 틴토레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소재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2m가 넘는 대작이죠. 1565년에 완성했는데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군상들이 펼치는 삶과 죽음의 거대한 파노라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림이죠. 틴토레토의 경건한 신앙심과 자신의 최대의 미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틴토레토는 베로네세와 함께 16세기 베네치아 회화의 전통을 확립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는 베네치아의 모든 주요 건물에 자기 작품을 채우려는 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품 수조 활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자신의 유화 작품을 뇌물로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는 공개 입찰의 경우 규율을 어기고 최저가를 제출하여 주문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산로코 대신도 회당 위원장실의 천장화 공개 입찰 때 일인데요. 틴토레토는 관례를 깨고 이미 완성한 유화를 제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화로 유명합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틴토레토는 자신의 종교화가 보는 이들에게 신앙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를 의도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은 팔각형의 아름다운 성당으로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무엇보다 건물이 팔각형인 것이 특이한데요. 아드리아해의 대운하가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베네치아를 오고 가며 가장 눈에 띄는 성당이죠. 이 성당은 특히 베네치아인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16세기경 흑사병이 유럽 일대를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베네치아 인구 3분의 1을 앗아갔고 그 당시 베네치아 시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흑사병으로부터 보호를 빌었습니다. 그 후 흑사병이 기적적으로 사라졌기에 17세기의 감사의 뜻으로 이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살루테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 성당은 건축가 발다사레 롱게나의 작품으로 1630년부터 시작하여 168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발다사레 롱게나, 17세기 베네치아의 대표적 건축가로 이 성당이 그의 걸작품입니다. 그는 이 성당을 거대한 돔이 있는 팔각형의 건물로 설계했으며 원기둥과 아치들은 방문객의 눈길이 자연스레 예배당에 끌리도록 배치했습니다. 건축 내부로 들어서면 성구 보관실을 볼 수 있고 천장을 장식한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 티치아노의 산마르코와 성자들, 틴토레토의 가나의 혼인잔치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티치아노의 산마르코와 성자들은 젊은 시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었던 화려한 색채를 절제하고 무채색에 가깝게 그린 대형 작품입니다. 티치아노는 특히 초상 화가로서 이름을 날렸는데요. 교황 바오로 4세를 비롯한 각국의 군주들은 티치아노로부터 초상화 한 장을 받기 위하여 애를 태웠으며 선금을 지불하고도 2년 정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